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회의호입니다. 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는지 또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울산 MBC에서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일 동안 연속으로 후보자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 오늘 갖겠습니다. 자,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를 80분 동안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연설회는 유튜브 울산 MBC 뉴스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울주군 주민들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울산 울주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잘 살피셔서 투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울주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4항에 해당하신 2명의 후보를 오늘 토론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이 끝나면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2명의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이 연설회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후보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졌다는 점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추첨에 따라 앉으신 순서대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서범수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서 진행이 됩니다. 토론 진행 방식과 질문 내용은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이 됐는데요.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질문, 개별질문, 공약 발표 후 개별질문, 그리고 상호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앉아있는 순서에 따라서 각 토론 진행 방식마다 공평하게 우선순위가 돌아가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과 후보들 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후보자들은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후보 설명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발언 시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후보자들 앞쪽에 보시면 모니터에 발언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남은 발언 시간 10초 전에 노란불, 그리고 종료 시간에는 빨간불을 켜드립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셔서 제한 시간 내에 발언을 모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작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각각 1분씩의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순서에 따라 먼저 서범수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서범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간은 참으로 참담한 차디찬 겨울이었습니다. 민의를 배신한 내로남불 정치, 민생을 외면한 좌파독주 경제, 자칭 촛불 정권의 참담한 민낯에 국민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울산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지자체 최초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부동의 개인소득 1위 도시였지만 인구는 4년 연속 빠져나가고 제조업 경기가 취약할 대로 취약해졌습니다. 지난 1년여간 지역을 다니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못 살겠다였고 이번에는 갈아보자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변화의 열만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27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울주군의 새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예. 자, 서범수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김영문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울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별군 울주를 만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울주군 삼남면에서 태어나고 자라 20년 검사생활,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신 국정경험, 관세청장으로 일한 경제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울주에 제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남북관계의 활로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국정 안정과 울주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특별군 울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작 발언을 모두 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제가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2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자, 두 분 다 잘 들으시고요.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 방역 대책 평가와 경제 위기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게나 기업 등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문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자, 시작해 주시죠. 먼저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신 의료진께 감사를 전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방역 대책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방역 대책을 칭찬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설치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고 확진자 개인별 실시간 동선 파악과 공유, 세계 제일 수준의 빠른 진단 키트,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공황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독일도 1인당 1,000만 원 정도의 긴급구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가구당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하고 100조 원이 넘는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울산시와 울주군에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촉구했고 시와 군이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저 김영문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0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답변을 마쳤고요. 다음은 서범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먼저 전국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계시는 의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과 유가족분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울산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학협회와 감염합회의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은 바로 방문 열어놓고 모기약을 친 격입니다. 바로 과학적인 문제를 정무적으로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7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세계 모범 사례라며 자아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부인은 코로나 최초 사망자 발생 이래 짜파구리 반대수라는 명장면을 남겼습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최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중소자영업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난긴급구호 자금을 지급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예산을 재편성 100조 원 조성에 신속 집행함은 물론 자영업자 중소 제한 시간이 모두 다 흘렀습니다. 2분이 주어졌고요. 제한 시간 2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개별 질문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질문이 미리 배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이 사전 추첨한 질문을 제가 각 후보에게 드리면 2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서범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추첨을 통해 서범수 후보가 선택한 개별 질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적합성과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울산에서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울산 1호 국립병원이긴 하지만 중증 환자 응급치료 기능이 없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할 수 없고 의료진의 지방 기피 현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적합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서범수 후보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울주에 들어서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장에 병원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이 병원이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성공 관건은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료진의 질은 환자 숫자와 직결되고 환자의 숫자는 병원의 경쟁과 직결됩니다. 과연 우수한 의사가 지금 계획된 지방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에 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우수한 의사들이 지방병원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고액연봉만으로는 스타급 의사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진료와 함께 연구하고 결과물을 국제학회에 발표해 명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유니스트 과학원 병원으로 추진해 국내 최고 수준 의료진을 모셔와 유니스트 교수직을 드리는 등 안정적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활동과 동시에 산재병원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스트에서는 이미 재생재활 의학을 위한 어생명공학기술 등 6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이 연구 중이므로 산재병원에 이러한 R&D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병원이 정착되면 병상도 차츰 늘어날 것이고 응급, 심혈관 센터 등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현안 상황이 되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의료를 위한 음압 병상도 설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서범수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영문 후보가 선택한 개별 질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생면의 부산 기장군 편입 요구에 대한 해결책 질문입니다. 최근 서생면에서는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나 지원금 등이 많은데도 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산 기장군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서생면의 부산 기장군 편입 요구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문 후보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네, 일부 서생 면민들로부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생 면민들께서 서생이 울주의 발전에서 소외되어 홀대받고 있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서를 가지게 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서생 면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서생면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생면에 위치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와 유치가 결정된 원전해체연구소를 기반으로 서생면을 글로벌 원전해체 연관산업 메카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입주를 촉진하고 원전해체연구소와 기존의 유니스터,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울산 소재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원전해체 R&D 성과도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생면은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있는 곳입니다. 서생해안은 동해안의 최고의 경관을 가진 곳이고 서생 앞바다는 파도가 높아 윈드스핑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간절곶 서생지역 해양 레포처 관광특별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생의 열악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국도 31호선 국도 진출입구 신규 개설을 추진하고 서생 119 안전구급센터를 조기 설치하며 진화 남창 간 재난안전도로 건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역 주변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김영문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공약 발표 개별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 후보가 2분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에 다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고요. 또 공약을 발표했던 후보는 받은 질문에 대해서 1분 동안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질문하는 시간에 끼어들거나 답변하는 시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질문 시간이나 자신의 답변 시간에 질문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문 후보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울주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은 중부권에는 아이들의 교육 그리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혁신지구 조성과 함께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 CCTV 설치를 통해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부권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방구대 안각화와 영남 알프스, 언양읍성을 연결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울산 공공의료원의 남부권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약 하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배달 플랫폼 가칭 울주희망이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면 현재 수수료를 6%가 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앱을 이용하면 가맹점들이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이 앱은 음식점 외에도 전통시장과 소규모 소매점 그리고 공예품 판매점 등 거의 모든 울주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 울산페이와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도 활용 가능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김영문 후보의 공약 발표가 끝났습니다. 자, 서범수 후보는 이 김영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개선하겠다. 뭐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 남북권 응급의료 체계를 확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공의료원을 남북권에 유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그쪽 분원을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 30초의 제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김영문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네, 범서 지역에 교육 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유니스트 근처에서 근처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 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이 기존의 제도권 교육제도 외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교육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덴마크에 애프터스콜레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혁신 학교도 만들어내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북권 응급의료 체계 관련해 가지고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 이건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추진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 아까 말씀드린 산재 공공 전문병원의 분원. 예, 제한 시간 1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범수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2분 제한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 많은 유권자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 1년여간 울주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다니며 군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울산과 울주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산업,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제2혁신도시를 울주에 만들겠습니다. 기존 울산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에너지, 근로복지노동, 재난안전 관련 공공기관도 혁신도시에 이전시킬 것입니다. 둘째, 종합대학을 울주군에 유치하겠습니다. 대학이 유치되고 우수 인재가 울산과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울주가 경제자유구역과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이 완료되면 기업 투자와 우수 인력 유치에 박차를 가해 울주군을 비즈니스 및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2025년에 준공되는 KTX 역세권 복합 특화 단지를 울주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삼아 미래차, 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울주가 울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개발과 신성장 동력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교훈 삼아 지역 응급 의료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유니스트 가기원 병원으로 만들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발전시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기장군과 공동으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의 응급의료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약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김영문 후보는 서범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서 후보님 공약대로 된다면 울산이 확실히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공약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2혁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종합대학 유치 이런 것들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종합대학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안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공학경학과 관련해 오늘 말씀 안 하셨는데 군립병원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운영비는 누가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예,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서범수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제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죠. 현재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야 되는 게 12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산의 제1혁신도시는 중구에 있지만은 이러한 제2혁신도시를 우리 서울주권으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그 제2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1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성이 많은 에너지라든지 재난 안전 관련 공공기관을 그쪽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종합대학은 사실은 김 후보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종합대학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그 부지의 차액으로 그 대학의 발전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대학이 우리 외곽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이 잘 캐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군립병원은 원자력 등을 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제한 시간 1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약 발표 개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울산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10분씩 주도할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주어진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상대 후보와 상호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상호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사회자 제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이 너무 길 경우에 질문이 1분을 넘길 경우에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하겠고요. 또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할 시간, 최소 30초의 답변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역시 사회자인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호 토론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범수 후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범수 후보는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 토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검찰 출신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8개 비서실을 비롯해서 정치경찰이 동원됐다고 13명에 대해서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기획된 표적수사, 하명수사로 일 잘하는 시장을 한순간에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정권이 불법 선거 공작의 사활을 건득해 지난 2년간 울산에는 직무수행 평가 1위 시장 대신에 만년 꼴찌 시장만 남았습니다. 최종 결론은 재판이 끝나봐야 하겠지만 일명 하명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울산 시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기현 시장의 그 측근들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걸로 기소됐고 1심 선고가 났었죠. 그런 식으로 그 김기현 시장의 문제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거고요. 그게 하명 수사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있었지만 이건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결과가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당사자들은 전부 다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김 후보께서 검찰 출신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근데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님의 생각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으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일단은 한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좀 뭔가 표적 수사고 과잉 수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울산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을 중앙에까지 가져가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절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부분은 진짜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떠나오셔가지고 친정인 검찰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예. 모든 검찰 총장님께서 나중에 보면 품격 있는 수사 이런 것들은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검찰의 기소가 있다면 일단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전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저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무죄 추정이라는 건 또 더 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했어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등 소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전보다 4.1% 감소했는데 국민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메르스 사태 등 대형 악재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임금 때문에 고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례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 침체가 금융위기로 번진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른데요. 우리 경제 자체가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이게 망쳤다. 이런 주장이시라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가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그 중에서 뭐 지금 최저임금제라든가 방금 말씀한 52시간제 이런 부분은 시행상의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상의 문제보다는 우리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 어려워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서 또는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 낙수효과 그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생겨가지고 또다시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들을 잘 해결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런 정책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물론 아까 우리 김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전부터 경제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을 도입해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지금 전문가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뭐가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경제가 폭망되고 있고 우리 크게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와 비교를 해서 우리 경제가 기저질환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 소득 성장이 좋은 정책이다라 하면 뭔가 현재 경제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 나아지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빠진 게 아니라 더 나빠져야 되는데 그게 막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실은 경제 자체가 이 나빠지는 거는 단순간에 이렇게 나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꾸준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제 주도 시간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서 의원님은 도대체 경제가 왜 지금 이렇게 나빠졌다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 조금 제가 근데 이 답변 질문은 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예.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는 사실은 우리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낸 게 5대 주력 산업이 있었습니다.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전기. 이 5대 주력 산업이 우리나라를 이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산업들이 쇠퇴하는 거죠. 퇴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만들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철강 만들고 있는데 계속 팔릴 리가 없죠. 우리 울산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끝내는 중공업이 어려워지면서 울산 경제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질문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 우리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원전은 안전성도 좋고 경제성도 좋다고 해서 자꾸 밖에 나가서는 수출을 장려하는 한편 우리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모순점이 참 많다. 그러면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십니다. 탈원전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들은 거는 제가 예. 국회에 있을 때 애기루에서 그 미래한국당의 전신인 예. 자유한국당 예, 예. 의원님들 진짜 목이 터지도록 계속 예. 주장을 했습니다. 일관되게 그때 산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예. 하셨고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원전이 사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보면 싼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원전 해체 비용 그리고 원전 폐기물, 핵 폐기물의 그 보관 비용, 관리 비용 이 비용을까지 한다면 절대 산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 가지고 지금 그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의식입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특히 우리 울산 지역에는 예. 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는 듯한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이라든지 위선 정권이나 따가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현재도 여권 내에서는 조국 수호 그리고 반조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영문 후보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20대 80의 사회 거기서 20대 그러니까 20% 상위 20%가 거의 사회의 모든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양보 없이는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검찰의 수사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잉수사, 표적수사. 이건 제 검사. 예, 서범수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10분간 진행된 상호 토론이었고요. 다음은 김영문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김영문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시죠.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경제 위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국회에 있을 때 그 한국당 후보,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국당 그 국회의원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기 맞죠라고. 그때 그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셨던 김동연 총리, 지금 현재 제 후원의 회장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수장으로서 제가 그 말씀을 하면 진짜 위기에 빠져듭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서 후보님께서는 그 위기의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걸 시장 경제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이만큼 우리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국가에서 모든 걸 지금 관여를 하는 하나의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국가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비롯해서 모든 걸 지금 정부에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근로역도 없어지고 기업할 의지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 후보님께서는 뭐 경제학도는 아니겠지만 케인즈 이론 아시죠? 예. 뉴딜 정책도 아시고 예. 그 내용의 기본적인 게 뭔지 즉 무슨 말이냐면 케인즈 이론 그 뉴딜 정책이라는 게 뭐 케인즈 이론을 가장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한 정책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뉴딜 정책이라는 사실 그 댐이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제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가만 놔뒀을 때 경제가 그러면 계속 좋아졌을 예, 거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케인즈 이론이나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공공 정책을 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런 정책은 현금을 살포하고 어떤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의 적시성 있는 소비 수준으로 지금 현금을 살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딜 정책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예. 소비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인데요. 기업의 투자, 그다음에 가계의 소비, 또 국가 재정, 그다음에 수출. 수출은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 정부의 기업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투자가 없다 보니까 가계의 소득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소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돈을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더 주면 더 이상 그걸 계속 저축을 해버리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에 돈을 지급하고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소비가 진작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서지 않았다면 우리 경제 저는 훨씬 더 나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조금 보고요. 생각이 다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예. 지금 경제 어렵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까? 김영문 후보님 말씀을. 아니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건 아까 제가 서 후보님 주도 토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던 주력 산업이 쇠퇴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주력 산업을 쇠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시 살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력 산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전자전기 부분이 옛날에는 백색 가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휴대폰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 또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DNA 플러스 빅3,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리고 빅3라고 하는 수소자동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이 부분들 지금 울산 또 수소 경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주력 산업 좋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도 기업에 맡겨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대로 돈을 투자를 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고용해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면서 소비가 증가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국가가 모든 걸 관여를 하면서 새로운 주력 산업은 너희들은 빠져라. 새로운 주력 산업은 몇 개를 정해서 여기에 국가가 완전히 관여를 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어떤 경제 체제를 바꾼다는 이게 저는 상당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위기가 있다. 위기를 불러들이는 원인이다라고 아까 생각을 처음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예. 국가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예. 그래서 나빠진 게 아니라 예.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예. 막기 위해서 했던 거라는 결국 거죠. 이제 아까 지금 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기업들에 놓아두면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했을 건데 예. 투자를 했으면 지금 경제가 나빠졌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역할은 시장이 실패되고 그 실패된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제쳐놓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를 하고 국가가 모든 걸 투자를 하게 해서 국가가 모든 경제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이 없어지고 근로의욕이 사라진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겁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그 서원님 말씀하신 건 사회주의 국가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많은 분들이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가고 그렇게 있다고 하고 있지 걱정을 않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 가는 건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거는 뒤집어 씌우기 하고 예를 있다고 들면 생각하고, 예, 마스크도 지금 공공 마스크를 지금 공적 마스크를 배부하고 합시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좀 예, 쉬어가는 예. 문제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서부님 울주 출신이라고 했는데 예. 울주에서 출생하신 건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울주에 출생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예. 군을 예, 면제했던데 예, 예. 군 이유는 보도건실을 했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제가 그냥 여쭤본 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이제 일반 사회 인사하러 다니다 보면 예. 많이 듣는 문제가 북한에 돈을 퍼줬어. 우리가 돈을 퍼줘 가지고 핵무기 개발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서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관세청장 할 때 그 북한산 석탄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북한 석탄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예. 그거를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 미국 정보보다 더 많은 걸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발표를 그러고 있는데 언론에 그 사실이 누출이 된 거예요. 누출이 되니까 언론에서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몇 건이냐. 근데 우리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거 우리 정부가 북한을 퍼주기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억측이 나돌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대답을 안 했냐면 미국이 몇 건의 정보를 줬는지 그거를 발표하지 말아달라. 라고 질문 시간이 부탁을 좀 했어요. 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발표를 못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온갖 억측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렇듯이 이 북한 퍼주기 하고 있다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억측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참 운이 좋을 수도 있겠다. 북한이 가장 어려울 시기에 북한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립이 되었었다. 그때마다 DJ 정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서 북한이 현금을 살포를 했든지 아니면 새로 운조를 해서 고금이 됐든지 간에 그런 걸 이용해서 북한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그 돈으로 원작 핵무기를 개발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 아니냐.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어떤 구걸된 평화가 내지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고요. 우리 당당한 힘으로 당당한 어떤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힘을 우위한 평화. 그렇죠. 죄송합니다. 김영문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 이제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점이 있거나 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또는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 발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영문 후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사실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주고받는 과정에서 뭐 저희들 둘은 좀 상대방 발언 기회를 많이 확보해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좀 아쉽긴 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더 됐으면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울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원을 준비했습니다. 울주가 힘을 쓰려면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 저 김영문이 필요합니다. 일은 해본 사람이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모신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산하 관세청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 울주 예산 확실히 챙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재부 산하로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담당합니다. 그 부분 저만큼 힘있는 후보 없을 것입니다. 울주 군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 특별군 울주는 김영문이 답입니다.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 기호 1번
김영문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범수 후보 차례입니다. 서범수 후보께 역시 마무리 발언 기회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는 울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습니까? 민생은 쪼들리고 공정과 정의가 위협받으며 실패한 방역은 마스크 2장을 위해 국민을 줄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유권자마다 제발 경제를 살려달라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반기업, 신노조, 탈원전과 같은 반시장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기저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방법은 단 하나, 투표뿐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번 4월 15일은 저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번 4월 15일 반드시 기호 2번 미래통합당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내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꿈꾸는 울주 새로운 정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담은 여기 보이는 공보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새로운 울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기호 2번 서범. 예. 네. 제한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주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신 두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울주군민 여러분, 4월 15일 투표일까지 이제 남은 열흘 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만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울주군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에도 이어지니까요. 이 연설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